미국 중간선거가 현지 시간 6일 실시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나는 북미 고위급 회담은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열립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예, 미국은 그 하원의원, 대통령, 상원의원의 임기가 각각입니다. 네.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이고 상원의원은 6년입니다. 그래서 4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와 항상 이제 이렇게 엇갈리게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 한 선거 때마다 3분의 1씩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이제 상원의원의 3분의 1 그리고 하원의원 전원을 이제 교체하는 선거인데요. 대통령 임기에 딱 중간에 실시되는 선거이니만큼 대통령의 그간 그 정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기에 대한 국민의 검증 평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 중에 대북 정책이 정책도 포함되어 있으니만큼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앞서 워싱턴 특파원 보도로도 봤지만 지금 막판에 경합 지역이 좀 늘고 있나 봐요. 예, 지금 뭐 굉장히 지금 그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예. 지금 뭐 그 투표율도 평소 이제 지난 선거에서는 지난 중간 선거에서는 38.5인데 지금은 50%에 육박하니까 굉장히 뜨겁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외신 보도를 보면은 유세 현장에서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굉장히 결집이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아주 심각한 그 대립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제 선거도 선거지만 선거 끝난 다음에 미국 전체를 봉합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를 하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결과조차 지금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막판 변수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선거 투표율 자체가 막판 변수인데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그 상원이 그 권력의 핵심입니다. 상원을 지금 이제 그 미국 공화당이 한 석 차이로 이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상원에서 계속 그 공화당이 우위가 된다는 것은 미국 정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그 하원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 하원을 이제 그 과반을 민주당이 장악하는 것은 거의 그 기정사실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크게 차지할 경우에 트럼프에 대한 견제, 트럼프도 그 하원의 발언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 그리고 이제 어떤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조금 승리한다, 뭐 과반을 조금 넘었다. 그 정도면은 트럼프는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힘을 받고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정책에 대북 정책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를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반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특히 이제 대북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계속 그 기조를 트럼프가 유지를 해왔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뭐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약속을 받고 과정이 진행이 될 경우에 이번 중간 선거에 굉장히 트럼프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별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이번 중간 선거에서 북한과의 대화, 대북 뭐 정책 이런 게 실패다, 성공이다, 뭐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뭐 부정적이다 이런 뭐 전망과 전혀 무관하게 중간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그 자신의 정치를 해보려는 생각은 좀 접은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중간 선거 결과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에 대한 큰 뭐 변화를 유도하든지 아니면 그런 요인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서로 이제 별개로 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럴 경우에 트럼프가 지금 그 계속 해오고 있는 정책이 좀 약간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죠.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하원에서 크게 이기면은 어떤 뭐 그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강화할 수가 있고 조금 이기면은 자신의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재선이 다음 이제 2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두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5개월 만에 열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의 시점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열리게 되는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만약에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수세에 몰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 북미 고위급 회담은 물론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속도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아주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트럼프 정부로서는 어떤 승리해서 국내에서 힘이 있는데 굳이 이제 대북 정책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 전략을 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만남도 선거 전에 만나봤자 별 서로 얘기할 게 없고 앞으로의 전략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선거 이후에 만나자고 아마 해서 지금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보고 폼페이오가 김영철에게 어떤 압박을 가할지 혹은 이제 어떤 양보안을 제시할지 어떻게 대화하고 협상을 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올해 안에 서울 답방하도록 이제 추진을 계속하겠다. 이거를 계속해서 청와대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또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다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결론이 나느냐 여기 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영철이 평양이 아니고 미국으로 이제 두 번째 가서 얘기를 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네.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느냐 아니면 네. 남북 2차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하느냐 이 순서의 차이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한미 공조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영철과 폼페이오의 회담을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일정, 미국의 중간 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북미 고위급 회담 미리 짚어봤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